한때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에 중독되었던 민수는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이 쪘단 말인가? 그는 옷이 점점 꺾이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었지만 그 충격적인 반사가 그의 생활 방식을 바꾸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민수는 채소와 과일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침 식사로 가볍고 달콤한 시리얼 대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밀가루 대신 귀리로 만든 오트밀과 견과류, 베리류가 들어간 건강한 한 접시의 시작이었다. 민수는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매일 세 끼를 어떻게 균형 있게 구성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는 영양학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트랜스 지방과 정제 설탕이 엄청난 칼로리를 제공하지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분의 섭취를 극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는 식단을 바꾼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그의 에너지가 상승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오후에 지치는 일이 없었고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할 만큼의 체력과 의욕도 솟아났다. 그는 지역 농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품점을 방문하며 시즌에 맞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입하러 다녔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민수의 변화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피부는 더 맑아졌고 윤기가 나는 머릿결도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심리 상태였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민수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다. 건강한 식습관이란 내가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리고 그 자신만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어머니는 가족 전체를 위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의 친구들 또한 건강한 습관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 경험은 민수에게 단순한 체중 감량 이상의 의미를 전해주었다. 그것은 삶을 위한 보다 건강한 접근 방식이었고 차츰 그의 삶의 철학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국 건강한 식사가 단순한 음식 선택을 넘어 삶의 가치와 방향까지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한 심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살아온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심장 박사라고 불렀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다양한 직업을 거쳐왔지만 항상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름 아닌 식단이었다. 그는 자신의 음식 준비에 있어 항상 식품의 영양소를 고려했으며 그 중에서도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았다. 마을의 사람들은 심장에 좋은 영양소라고 하면 늘 할아버지를 찾았고 할아버지는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곤 했다. 할아버지의 영양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 심장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단다. 그는 사람들에게 연어, 고등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뿐만 아니라 아마씨와 호두와 같은 식품에서도 이 귀중한 지방산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곤 했다. 다음으로 그는 코엔자임 Q10에 대해 말했다. 이 영양소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다. 육류, 특히 소고기와 같은 고기나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지. 할아버지는 코엔자임 Q10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충분한 채소 섭취를 권장했다. 또한 그는 마그네슘과 칼륨은 혈압을 유지하고 맥박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네. 바나나,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지 라고 조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조언대로 식습관을 조금씩 변화시켜갔고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필수 영양소에 대해 설명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휴식과 운동의 중요성이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걷기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크게 이득을 본다고 했다. 그는 항상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스스로도 매일 동네를 산책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지켰다. 이처럼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영양소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생활 습관 전반을 지도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했다. 덕분에 마을엔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고 주민들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를 통해 전수받은 이 지혜들은 결국 마을을 넘어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 우리는 스트레스, 불안 및 다양한 심리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심리학적 기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심리학적 기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치료라는 기법은 개인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CBT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편 명상, 과마음 챙김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고대의 도구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인공 지우는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 단 몇 분도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명상의 이점을 배우기 위해 매일 조금씩 시간을 할애하며 마음챙김 명상을 자기 삶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일상의 수많은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법을 익혔고 마음의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용 및 헌신치료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본인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주인공 지우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목표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이외에도 자기 공감의 기술은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인간성을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고 이해와 사랑으로 자신의 아픔을 대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공감의 과정은 그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우는 다양한 심리학적 기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여행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과 더 깊게 연결되고 주변과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우는 이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자신이 얻은 평화를 더 넓게 펼쳐나갔습니다. 그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챙김과 수용의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제 그들도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피부관리에 진심인 한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그녀는 어릴 때부터 햇볕 아래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햇볕에 거의 검게 그을린 그녀의 얼굴은 또래보다 훨씬 더 노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피부과를 찾은 수진은 그때 처음으로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자외선이 피부를 노화시키고 색소 침착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진은 자외선 차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날부터 피부 관리 루틴에 자외선 차단제를 추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르고 나가는 게 귀찮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내고 나서는 직장으로 가기 전 외출할 때마다 느긋한 마음으로 꼼꼼히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지는 자외선 차단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피부가 점점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할 때나 운동할 때, 심지어 흐린 날씨에도 결코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않았고 그 결과 그녀의 피부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매끄럽고 생기 있게 변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시작했고 자외선이 피부에 주는 영향을 과학적 자료와 함께 소개하며 효율적인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방법도 공유했습니다. 특히 SPF와 파 지수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는 점점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점차 적지 않은 독자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모아온 자료들과 경험담을 모아온 오프라인 강연을 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름철은 자외선 지수가 높아져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가족 단위로 자외선 차단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부 관리에 있어 시술이나 화장품에만 의존해왔던 것과 달리 수지는 자외선 차단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사람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이
작은 변화는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처럼 작은 실천이 매일 꾸준히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피부가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